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오늘도 아들하고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들 뭐 질문사항 하나 생겼나? 네. 어, 주식 투자 어. 숲을 보지 말고 어, 나무를 보라 어. 라는 말이 있던데 어.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 그거 한번 그림판으로 통해서 설명해 줄게. 아, 네. 요 그림판을 아빠 그림을 이렇게 막 난리나게 그려놨다 지금. 지금 여기 뭐로 보이나 이 그려놓은 게 아빠가. 나무 새 그루 아닌가요? 나무 새 그루 있고 요거는 벌레? 새도 새? 한 마리 있고 요는 나비도 한 마리 있고 그려놨지. 네. 근데 이걸 지금 조금 전에 물어봤잖아. 주식 투자는 이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 그랬었잖아. 나무. 어? 그래. 그 나무를 원래 그런 속담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 숲을 보지 말고 이런 나무 가지 종목을 보라 이 소리야. 종목. 여기 글자 딱 써놓은 게 이게 그 종목이야. 그러면 여기는,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지. 숲을 보지 말고 가지를 보라 하가 되겠네요. 가지를 보라 그런 뜻이지. 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 글자가 지금 안 보이는지 모르는데 농심 이렇게. 아, 보여요. 인생살이에서는 그 말이 안 맞을지도 몰라. 사람 사는 때는 그 숲을 먼저 보는 게 맞아. 이런 뭐 나뭇가지 뭐 잎사귀를 뭐하러 봐. 그렇죠. 또 전체를 큰 덩어리를 봐야 그게 그 사람이 큰 그림이 나오고 또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 인생 살 때는 사람 볼 때도 그래. 그 사람이 하나 단점 하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사람이 안 좋은 점 찾아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찾기가 어려워. 나쁜 점만 자꾸 눈에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그냥 숲을 보는 게 좋은 거야. 신랑감 고를 때도 그래. 남자다. 그럼 뭐 그 학교도 어느 정도 다녔고 직장도 있고 그러면 뭐 사람이 생활력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운다. 또 뭐 그 사람은 뭐 화투를 친다. 뭐 그렇게까지를 보거나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못 골라. 신랑감에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딱 맞춤. 인생사에는 그럴 수 있죠. 인생살이는 그런 게 안 통해. 인생살이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숲을 봐야 돼. 그 사람의 이 하나 객가지를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그런 사람 못 골라, 못 찾아. 그러면 쉽지 않아도 못 간다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게 맞아. 사람 세상 사는 거는 누구든지 이거를 하나 객가지 잎을 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월급 많이 받고 연봉 많이 받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어디 연예인이고 탤런트고 그런 사람이지. 그쵸. 어디 있겠어 그런 사람이. 조건에 다 맞는 사람은 그렇지. 없죠. 조건에 맞는 사람 없어. 그래서 선보거나 그러면은 전체적인 걸 윤곽만 보고 그냥 고르면 돼. 택하면 된다고.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그런 이 숲을 보면 망해. 전체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요새 3,100, 3,200인데 아이고 뭐 들어갔다가는 다 까먹지. 이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대하면은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벌어. 주식 시장은 이게 숲이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나무도 나무지만은 그것도 나무 중에서도 이 가지를 봐야 돼. 종목을 보란 말이야. 여기 아빠 써놨지. 동서. 코스닥에 동서라는 종목 있어. 아, 그렇네요. 자유투어, LG전자, 포스코, 한전 KPS, 네이버, 녹십자, 농심, 기아차, CJ 제일제당. 참 많네요. 이 나무에는 그런 종목으로 넣어놔봤다. 이거 가지에다가. 또 이 나무에는 한국전력, 삼성전자, NC소프트, 유한양행, 삼성화재, 현대차, LG생활건강, 카카오, KT. 아빠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야. 이 종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빠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냥 생각난 떠오르는 대로. 그렇지. 이런 종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삼성화재가 뭐 다른 종목으로. 아빠는 지금 생각난 대로 그냥 한번 그냥 써본 거야. 여기는 현대건설, 시젠, 오뚜기, 조흥, 삼성, SDI, 신한은행, 율천화학, 대한항공, SK.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들어갔다고 서운해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빠 기준이야 이거는. 그쵸. 주식 투자는 남은 소용없어.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수익 나면 그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 돼. 자기하고 잘 맞는 종목이 있어.
그렇다고 이런 거 현대건설이 이거 그전에 부도난 종목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종목은 또 빼버리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지. 부도나서도 지금이 잘 나가거든. 지금만 보라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주가 종목이 그는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거지. 옛날에 부도났다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옛날에 이 오뚜기가 2만 원이다. 그건 지금 그때 2만 원인데 지금 60만 원. 그럼 못 사지. 그때 2만 원짜리가 60만 원인데 왜 사? 그런 기준이면 안 되는 거야. 주식시장은 지금 시장 가격이면 시장 가격대로 가야 돼.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군요. 옛날에 그 건설주 이거 현대건설 가지고 온 사람들 다 망했어. 뭐 감자되고 해가지고 뭐 10대 1 감자돼가지고 10주가 한 주 돼버렸다고. 그 부도 나가지고 현대건설 안 사. 이런 사람들 많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미래 가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좋은 종목은 몰라. 이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아빠 기준에서 그냥 쓴 거야. 네이버도 그렇고 녹십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이버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 네이버는 영어로 치라 나와. NAVER 치야 나오지. 한글로 백날 네이버 쳐도 안 나와. 그런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이 종목이라는 거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오래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숲을 보면은 망한다 소리야. 종합주가지수는 얼마를 가든 내가 똘똘하고 좋은 종목을 나하고 인연이 되거나 뭔가 관련이 있거나 내가 잘 아는 그런 종목 같으면 그냥 사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사 모아 나가면은 수익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인생은 숲을 보되 이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을 보라. 개별 종목을 보라 이거야. 아빠는 이렇게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거 파생 상품은 안 한다 그랬잖아. 더군다나 뭐 ETF고 뭐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회사가 있는 거, 땅이 있고 이렇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땅이 없는 거면 아빠는 잘 매매를 안 해. 땅이 없으면 그 땅 뭐 임대로 주고 건물 임대로 주고 뭐나 뭐 기업이라는 거는 장사해가지고 남아 순이익이 나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죠. 아빠는 땅이 없는 기업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리고 또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야 돼. 군대에도 주특기가 있듯이 주식 시장에도 자기가 회사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분야 그 업종 내에서는 섹터에 내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돼. 기술력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다음 꾸준히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라야 돼. 엉뚱한 지대가 돈 벌면 안 돼. 그전에 제약회사가 무슨 땡땡 약이 있었다고 땡땡 신약인가. 이 자기네 본업의 제약업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번다. 그런 이익은 반갑지 않은 거야.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주들은 무조건 이 개별 종목이 자기 주특기, 자기 분야의 업종으로 돈을 벌어야 주주가 마음이 놓여요. 현대차다 그러면 차 팔아가 돈을 벌어야 돼. 갑자기 약을 가지고 현대차 약 팔아가지고 뭐 주식 투자해가 돈 벌었다. 그런 거 안 반가운 거야. 이름하고는 다르게. 엉뚱한 짓 해가지고 뭔 짓을 할 줄 알아. 자기 전문 분야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소리야. 그런 얘기야. 그래서 기업의 CEO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빠는 LG 생활건강 이런 사람 CEO를 좋아해. 자기 전문 분야만 해야 돼. 엉뚱한 데 한눈 팔면 안 된다고. 이게 다 자기 주인들이 있어. 자기 이 전문 분야가. 그럼 그 분야만 열심히 파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주주들한테 4월달이 되면 배당금도 나눠주고 자기네들도 이익을 가져가요. 그게 기업이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거는 숲은 아무 필요가 없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유한양행이다. 그럼 이 회사가 잘 나가면 돼. 그렇죠. 영업이익을 잘 내고 순이익을 잘 내고 얼마나 그런 회사는 팔 필요가 없지. 주가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이쁘해주고 올라가면 더 이쁘해주고 그렇게 보유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주식 투자는 실제 인생하고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속담도 반대로 가는 게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전혀 새로운 이런 사고방식, 선입견 이런 걸 다 버려야 돼. 새로운 주식 투자는 아예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더 좋아. 백지장인 상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제대로 배우면은 큰 돈 벌 수 있어. 주식을 오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잔재주 장깨만 이게 늘어가지고 못 벌어.
뭔 선입견 이런 게 이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쵸. 예를 들어 현대건설 사라 그러면 안 사. 왜 안 사? 옛날 부도 나가지고 그런 아주 그게 있거든. 콤플렉스가 있는 셈이야. 이건 알레르기를 이렇게 안 사. 부도 난 종목을 한때 그런 종목이 뭐 또 그럴까 싶어서 안 산다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경험이 많고 이렇게 경륜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못 벌 수도 있어. 촉이 중요하죠. 아예 못 보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어. 그쵸. 그러면은 잘 나갈 줄 미래만 보고 그냥 이렇게 골라가지고 10종목, 20종목 이렇게 담아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 이 소리야. 경험이 많은 게 안 좋을 수도 있네요. 경험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경험이 걸림돌이 된다고. 병주고 약주고. 주식 투자는 한 30대 정도에서 이렇게 주식을 한 번도 투자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 들어오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그 주식 시장은 그래서 일반 세상살이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전혀 이런 그런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 여기 들어와서는 나무를 보라 이거지. 종목을 더군다나 가지를 보고 잎사귀를 볼 수도 있을 정도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네. 네. 그럼 음. 성공한 인생, 음. 실패한 인생 이거에 대해 좀 들려주세요. 이제 아빠가 주식으로 꼭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도 이미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아빠가 살아오면서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 요런 걸 조금 바꿔가지고 한번 들려봐 줄게. 아빠의 인생사 이런 거군요. 아빠가 사는 동네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살았어.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당시에 이 쇼핑 이게 중독이었어. 그 아주머니께서. 그래가지고 저녁 한 4시 5시 정도 되면은 매일 그 쇼핑 그런 마감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그거 막 1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뭐 믹서기 100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전화통을 들고 있어 아예. 갑자기. 갑자기 그때부터 바빠져. 1분 남았으면 그 사회자가 멘트를 한다고. 반전.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30대, 세대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화통이 불러내. 그래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놓칠까 싶어서 얼른 사. 단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안 따져. 묻지 말 따질 것도 없어. 그냥 그 물건을 기회가 왔으니까. 그렇지. 득템. 물건을 획득하는 게 목표야. 득템이야. 그거 무조건 사야 돼. 그래야 전화 사. 그럼 하루 이틀 지나면 택배가 와. 그래가지고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게 쓸 물건인지 안 쓸 물건인지 소용이 없어. 무조건 사고 봐야 돼. 지르고 봐야 돼. 무조건 사. 그럼 오면은 그 작은 방에다 그냥 잔뜩 풀지도 않아. 그 아주머니가. 풀지도 않고 싸놔. 그러면 이게 며칠 가겠냐고. 한 석 달인가 이 아주머니가 사니까 돈이 떨어져 버렸어. 자기 돈이 남편 주는 월급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생활비하고 하던 그거 맨날 사니까 그건 맨날 쇼핑 중독에 사니까 돈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론이지. 카드는 그때는 한 300만 원인가 긁을 수 있었어. 지금 한 700만 원 긁을 수 있는지 몰라. 카드 한 개 가지고. 그때는 300만 원을 긁었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몇 달 가냐. 2달도 못 가. 맨날 그 쇼핑 중독에 사가서 물건이 택배 오잖아. 그러면 뜯어보지도 않아. 그럼 작은 방에 무조건 넣어놔. 또 쇼핑 시간, 그때는 쇼핑 그 채널이 있었어. 진짜 걸어다닐 공간도 없겠네요. 그거 뭐라 그러나 아무튼 아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어. 그걸 가입을 하면은 쇼핑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쇼핑 채널만 봐. 이 아줌마 딴 거 연속도 안 봐. 그것만 봐가지고. 근데 그걸 멈추는 시간이 남편은 퇴근하는 시간 6, 7시 되면 딱 멈춰. 정상적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또 낮에 아무 수 없잖아. 남편이 출근하고. 그때부터는 또 발동 걸리는 거야. 쇼핑 중독. 무조건 주문을 사고 봐야 돼. 몇 대 남았습니다. 그럼 무조건 사는 거야. 사가지고 또 택배 오면 또 작은 방에 창고에 한 방이 들어서 열어보지도 않아. 쓸데도 바쁘네요. 남편도 안 열어봐. 와서 자는 방에서는 자지. 거실에서 텔레비전 부르지. 누가 작은 방을 열어보나? 근데 어느 날 또 돈이 떨어졌어. 카드 사면 또 한도가 차버렸어. 또 다른 카드를 또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300만 원 또 갚을 때가 되잖아. 그러면 또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그 돈 가지고 이 돈을 또 돌려막기라 그래. 그 돈을 또 몇 거 넣어.
카드 대금을 메꿔 넣고 아. 또 새 카드를 또 발급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한 거야. 이 한계가 있지. 그때 그쵸. 카드 회사가 한 7, 8개인가 그랬어. 무슨 땡땡 카드, 땡땡 카드 뭐. 이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게 다 빚으로 남아버린 거야, 그게. 뭐 돌려막는 것도 한계가 있지. 카드 빌성 그거는 카드로는 이자가 엄청 비싸. 그때는 한 연 20%인가 그랬었어. 정상적인 카드 회사인데도 엄청 비쌌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자꾸 보내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빚이 한 600만 원, 700만 원인가 쌓였어. 그러면 남편한테 사실대로 해가지고 여보 내가 뭐 그쵸. 쇼핑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드를 빚을 썼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남편이 그럼 어떻게 뭐 어떻게 하든지 융자를 내든지 갚아주든지 했을 텐데 그쵸. 이 아줌마가 동네 그 아줌마가 전기를 끊어올 때까지 그때는 전기 요금을 안 내면 한 5개월인가 그 정도 안 내면 실제로 그 전기 끊으러 왔다니까 사람이. 그러면 전기를 끊어버리면은 새로 다시 전기를 가설을 하려면 돈을 엄청 이게 신규 뭐 이렇게 식으로 개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건 10만 원 정도를 그걸 내야 다시 전기를 연결해주고 그랬다고. 그 전기까지 끊겨버렸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막 커피하게 전기 끊기만 해도 돈은 빌려주고 전기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영화 속에 나올 법한 그래가지고, 어두운데 응. 짐들이 막 굴러다니는. 그렇지. 그래 이 아줌마가 또 그래도 돈이 그 갚을 혼자서는 해낼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막 그 당시 그 지역 이런 생활정보신문에 보면은 돈 빌려줍니다 대부 뭐 업체 이렇게 있어서 그런 데를 쫓아간 거예요. 그 사무실을 쫓아갔더니 거기 이제 빌려주는 빌려서까지. 사람이 그 막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엄청나. 1년도 할 것이 없어요. 한 달에 뭐 30% 이자 뭐 이런 와. 완전히 달러 이자야. 이자가 100만 원이면 한 달에 뭐 얼마야? 30만 원을 갚아줘야 돼. 거의 3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돈이 급해지니까 또 카드비도 메꿔야 되니까 또 빌렸는데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주 막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 남편이 알게 됐잖아. 그렇죠. 남편이 알게 돼가지고 세상에 이걸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고 있었냐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그 남편이 그걸 그 작은 방을 열어보고 물건 쌓인 거 보고 세상 기전을 해버리니까 그게 그 남편 나면 나도 당신 잘못도 있고 나 잘못도 있다고. 나도 여기 방에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방이 이 모양으로 박스 제 그대로 들어. 이게 뭐하는 물건이냐고 도대체. 이거는 믹서기고 이건 뭐 청소기고 이건 뭐 다리미고 뭐 그러니까 아니 그 어디 장사할 일 있어 왜 샀어 그러니까 몰라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래 이 남편이 그냥 하도 어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쵸. 자기도 잘못했다는 거 아는 거야. 방도 한번 열어보고 해야 되지. 어디 끝나고 오면은 그냥 밥숟가락 딱 놓으면은 그냥 리모컨만 잡고 자기 좋아하는 야구 프로 그런 것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 이게 어떻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얼마 지속이 되겠냐고. 그쵸. 그게 친정집이고 막 시댁이고 다 알려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필요한 거 하나씩 가져가서 그 장방에 있으면 뭐해? 세상에.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이 그냥 처음이고 아니고 용서를 해준 거야. 힘들게 열불 날 뛰었는데 결과는 다 나눠 가졌네요. 결과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뭐든지 주식 투자든 뭐든 중독이 되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필요 없는 것도 산다고도 이게 주식 투자도 자기 재산의 10%만 투자를 하고 이렇게 정석 투자를 하란 말이야. 뭐든지. 쇼핑 중독도 위험한 거야. 그게. 혼자 내버려두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 주변에 그 아주머니를 보고 생각난 게 그래서 이래서 지금 아들한테 들려주고 오는 거야. 알아들었지? 네, 정말 재밌네요. 그럼 주식 투자 어. 거래소와 코스닥 있죠. 어. 그 두 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빠 생각에는 가능하면은 거래소 기업을 택하는 게 좋아. 왜 코스닥은 그러냐면은 좀 믿음직하지 못해서요? 이유가 있어. 원래 네이버 같은 것도 원래 코스닥에 있었다고. 카카오 같은 것도 아마 그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옮겼을 걸. 이런 식으로 왜 그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자꾸 옮기겠어. 코스닥은 그 이미지가 퇴출되는 기업이 엄청 많아. 그리고 자본이 조금 영세하고 이렇게 신생 기업이 많고
그게 지금 뭐몇 년 안 된 기업을 누가 믿어?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몇 년 안 돼서 또 그렇지. 망하는 그래소에 있는 기업은 최소한 30년, 50년 이렇게 된 기업이야. 전통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다. 그 기업을 왜 아빠가 인정을 해주냐?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어. 아빠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 45년을 했잖아. 그렇죠. 한 해에도 적자를 낸 기업이 없어. 계속 순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영업이익이 꾸준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삼성전자, 유한양행 이런 똘똘한 현대차 이런 게 다 거래소에 있어. 거래소에도 좋은 종목이 많은데 왜 굳이 코스닥을 거래를 하냐고. 코스닥에도 좋은 종목이 있는 줄은 알아. 가끔 동서 이런 종목. 그는 우리가 맨날 커피 마시잖아. 그 동서 커피거든. 동서. 그럼 몇 종목은 좀 괜찮은 종목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름도 없고 아빠는 코스닥을 잘 안 쳐다보거든. 앞으로는 코스닥이 조금 갈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 들어. 왜 그냥 거래소가 요새 부진하고 맨날 제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좋아해. 코스닥 종목을. 왜 그냥 화끈해. 주인이 없는 종목이 많고 대주주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작전이 통할 수가 있다는 세력들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 들어가도 자기가 주인이 뭐 그런 거군요. 자기가 한 100억, 2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 그러면은 떡주물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인 투자들이 화끈하거든. 올릴 때는 화끈하게 올리고 내릴 때도 화끈하게 내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빠가 오래된 사람들은 코스닥 조금 안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기 때문에 거래하기는 하되 그렇게 많이 거래는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10%도 안 될 거야 아빠도. 근데 코스닥에도 좀 똘똘한 종목이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 취향이야. 그렇죠. 자기가 코스닥에서 벌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해도 돼. 이건 아빠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무거워도 갈 종목은 또 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취향이라고 보니까 근데 코스닥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 특히 3월, 4월 달에는 조심을 해야 돼. 지금 같은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상 아들과 같이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걸.